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구독자가 1000명이 달성이 되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상치도 못했던 구독자 수라서 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주식 공부를 시작했는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었고요. 개인적인 매매 일지와 동시에 저 같은 주린이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공부했는 것들을 뇌피셜을 그냥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 제가 가진 능력이나 정보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큰 사랑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영상에서 이렇게 감사 인사만 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이번 영상에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따로 만들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주식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주식에 대한 뭐 원칙, 철학 같은 거, 그리고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를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니까 일단 감사 인사는 드렸으니까 뒷내용이 안 궁금하시면은 이제 다른 영상을 보시러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만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감사의 인사는 제가 한번 드렸고, 제가 주식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얘기 안 했던 게 슬럼프. 사실 슬럼프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제가 앞에 만든 영상에 대해서 요즘에 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영상들을 좀 못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심 종목을 제가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계속 못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 12년 전쯤에 처음으로 주식을 해봤어요. 그때 20대 초반, 초중반에 주식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전주였던 넥서스 투자라는 종목이었을 거예요. 제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종목을 동전주였는데 느낌상 뭐 500원이 1000원 가는 거는 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럼 2배잖아요. 근데 막 5만원짜리가 6만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좀 그런 생각들이 초보자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넥서스 투자라는 종목을 그때 당시 제 기억이 한 20만원 정도를 샀던 것 같아요. 동전주를. 그 정도 샀는 것 같은데 공부라는 거 사치다. 그냥 냅뒀더니 상패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죠.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와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IMF 때도 그렇고, 뭐 2008년도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도 그렇고, 그때가 알고 보니 기회였다라는 공부들 다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으로 주린이 입장으로 주식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식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건데, 저도 똑같이 들어온 겁니다. 예,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월 중순에는 그냥 가볍게 유튜브 같은 것만 간단하게 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하다가 3월 초부터 좀 영상들을 좀 많이 보면서 개인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전혀 체계성이 없었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정말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기준에서는 우리 뭐 그 산수 공부하듯이 더하기를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빼기를 배우고 곱하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우는 그런 순서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3월 초부터 체계성 전혀 없이 유튜브로 그냥 그 유튜브를 그냥 무작정 봤어요. 그러다 보면은 듣다 보면 궁금한 내용들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 뭐 CB, 무슨 채권이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지? 하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또 보다 보면은 하다고. 아, 이거는 무슨 말이지? 하면 또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은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이 한창 핫할 때 3월 26일 날 처음으로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100만 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으로 한 33% 정도 수익을 봤어요. 한 37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주식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 후에 이제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매매 일지나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 주린이끼리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제 채널을 챙겨 이제 고정적으로 와서 같이 공부해주는 구독자 10명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명 이상이 계신 것 같고요. 그 중에 고정적으로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도 몇 분 또 계시고 하셔서 일단 목적은 잘 달성한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6월 15일 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딱 2주 만에 14일이 일요일인데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그 12시 있죠. 12시 딱 넘고 몇 분 안 있다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주 있다가 200명을 달성을 했고, 이때부터 갑자기 가속도가 붙었어요. 저도 막 정말 6월 28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 벅찰 정도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때부터 한 2주 정도가, 2주가 아니죠. 1주 정도 지났는데 한 방에 한 주 만에 구독자가 한 400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한 이틀 만에 한 240명이 늘었고, 최근 3일 동안 한 160명이 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큰 역할을 했던 게 SK바이오팜이 정말 컸는데, 그 이제 열기가 좀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구독자 수 느는 게 살짝 줄긴 했는데, 그래도 3일에 160명 늘었잖아요. 적은 게 아니죠. 적은 건 아닌데, 요 앞에 한 며칠간 늘었던 속도에 비해서 이제 약간 기세가 죽었다는 거지, 절대 느는 속도가 느린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요. 1000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실감이 안 나고,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이제 좀 심적인 부담들이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건 또 뒷부분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수익의 흐름은 처음에는 저도 매매에 대한 원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종목에 무조건 100만 원 넣어놓고 올라라. 제발 좀 올라라. 이게 제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제가 처음 매매했던 필로시스 헬스케어에서 약 37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최종 수익 실현한 거 말고 매매 그 현재 그 수익 현황 나오잖아요. 그걸 다 합했을 때 최대 수익이 났던 게 6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하락을 걷기 시작합니다. 1차 원인은 전 세계적인 악재로 인해서 2차 하락이 올 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 솔직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매 없이 한 번에 들어갔다가 시장이 흔들리면은 한 막 10몇만 원씩 손해보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손실이 좀 많이 났었고요. 한 이 수익이 5만 원 정도까지 유지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매를 안 했습니다. 거의 뭐 조금이긴 하지만 내동 매매도 좀 했었고, 악재 속에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불안감에 그냥 무조건 다시 손절을 반복하다 보니까 떨어졌고요. 그리고 분할 매매를 통해서 다시 투자를 시작했는데 한 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남았을 때 분할 매매를 시작했고, 얘가 다시 한 수익 10만 원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급락장이 최근에
가장 최근에 말고 이전에 한 1, 2주 전부터 해가지고 그 한 달 상간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꽤 흔들렸잖아요. 그때도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손절을 몇 번 반복을 했더니 마이너스 13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분할 매매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는 해주지만 장이 흔들릴 때는 결국이 그 손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을 하다가 현재는 수익이 한 85만 원 정도 오늘까지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SK바이오팜 이번에 청약해서 5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82만 4천 원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13만 원 수익 손해 보고 있던 부분이 분할 매매랑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그리고 종목 선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2만 원 정도 수익권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과 이 수익을 합쳐서 현재 한 85만 원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예. 뭐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저런 푼돈으로 투자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초심자가 아니고 주린이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3년에서 5년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투자 금액을 서서히 늘려가지만 절대 한 방에 배로 늘리진 않을 거예요.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는 내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계속 원칙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 금액은 제가 지금 최대 투자 금액을 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 종목당 100만 원에서 만약에 그 한 1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약간 오버벳이 들어가면 한 20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할 매매를 안 할 때 한 종목당 100만 원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최대 투자 총 금액을 한 1,000만 원 생각했는데 최대 투자했을 때가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간 적이 있고요. 이제 손실을 계속 봤었죠, 이러다가. 근데 분할 매매 시작한 후로는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가지고만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6, 7종목을 계속 분할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했고,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 지지저항선을 골라가지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물타기, 좋게 얘기하면은 나름대로 종목 분석을 해가지고 이 종목은 그 어느 지점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는 그런 계산들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다 보니까 한 15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때는 이때는 몰라가지고 미수 같은 거나 그런 신용은 안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도 공부가 안 된 상태라서 그냥 빚은 안 지고 그냥 유통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최대로 땡겨서 SK바이오팜에 청약을 넣었던 게 4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런 식으로 제가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익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소액으로 지금은 공부하면서 원칙을 세우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 것도 안 되고 했는데 또 물어보시니까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공부를 처음에 해왔는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책은 한 자도 본 적이 없고요.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다트라는 걸 얘기해 줬고요. IPO 스톡이라는 걸 얘기를 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무제표 보는 방법, 그런 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네이버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네이버 증권이라고 치면은 정보 파악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거기서 재무제표를 보고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채널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종목 추천을 해주는 유튜브를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 하면은 그 종목,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그때는 테마라는 단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느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들어가봤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돌던 게 5G, 바이오, 진단키트, 2차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를 여기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뭐 에코브로 BM이니 머시기니 뭐 5G는 어떤 종목이 있니 뭐 대장주 이런 것도 모르고요. 거기서 언급하는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MTS에 다 적어 넣었어요. 바이오, 시젠, EDGC, 뭐 2차전지, PNT, CI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SI. 좀 헷갈렸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다 적어 넣었어요. 넣고 이 종목이 이 업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2차전지는 얘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주식 공부할 때니까요. 그래 다 넣어놓고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계속 그 핫한 테마들이 돌면서 나왔던 종목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게 한 1, 2주 반복되니까 지금은 그 5G라는 테마랑 2차전지 바이오 뭐 진단키트 뭐 그거 말고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더 있었거든요. 뭐 친환경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대북주, 방산주 이런 것도 얘기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식이라는 거는 테마라는 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테마별로 속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으며 약간 지나서는 그 종목 중에서 대장주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그게 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상투자증권 채널은 보지 않습니다. 안 봅니다. 예. 근데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는 비슷한데 최근에 제가 영상 올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추세랑 관심이 모여있는 테마랑 다른 종목을 저는 막 분석을 하고 있어요. GH 신소재도 그랬었고요. 프로텍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월덱스 또 뭐 캐스텍 코리아 뭐 진짜 이런 종목 추천해주는 이런 유튜버들에서 언급 안 하는 종목들 혼자 막 나름대로 재무제표 보고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 현금 흐름 어떻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가되는 게 세력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세력의 흐름, 세력의 매집 흔적 이런 것들 찾는 거에 대해서 막 영상을 만들어가 올렸었어요. 시장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잘 안 보는데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안 본 지 됐어요. 두세 달? 2달 정도 됐겠구나. 3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꽤 한 달 넘는 시간을 안 보고 있는데 지금 뭐가 핫하게 돌아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빅텍하고 아난티하고 이런 것들 매매는 안 했지만 빅텍이 이제 떨어지고 아난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갑자기 뭐 군사 배치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아난티가 확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보면은 남들 전부 다 빅텍에 막 모일 때 저 혼자 막 아난티 올라갈 거라고 막 회사 사람들한테 그래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좀 약간 그런 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장점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종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현재의 흐름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챙겨 보시되 중요한 거는 010 땡땡땡에 땡땡땡땡 문자 주세요. 절대 주지 마십시오. 이거 유료 리딩으로 꼬시는 겁니다. 특히 이런 증권회사 채널이랑 보면은 3000% 증가할 종목, 뭐 제2의 신풍제약, 급등 종목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 보시는 거는 절대 거기에 꼬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안 좋은 채널이라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뽑아 먹을 건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만 뽑아 먹고 절대 걔들이 원하는 행동을 해주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채널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가슴이 한이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냥 채널을 얘기해 드릴게요. 대박남 박약사님 요즘에 좀 말이 많은데 저도 그분 유튜브 채널 추천 영상도 찍었고 그리고 종목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도 찍었지만 그분 영상을 보고 차트에 대한 뭐 다른 채널에서도 기본적으로 배우긴 했지만 그분 채널에서 캔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상장돼 있는 2200개 종목이 넘죠. 실질적으로 뭐 스펙주나 뭐 다른 주까지 다 쳤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하루 날 잡아가지고 차트를 다 봤어요. 2200 종목을. 처음에는 꼼꼼하게 보니까 한 3, 4시간 걸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깃발. 그 기법도 이상투자증권에서 많이 알려줬었는데, 깃발, 눌림목, 돌파매매, 그리고 골든크로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꼼꼼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빠르게 넘기면서 봐요. 최근의 형태만 보면서. 그래도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다가 이거 눌림목 나왔네 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요. 제가 굳이 지금 보여줄 필요는 없겠다. 보면은 영웅문 관심 종목에 보면은 그 파트를 나누는 거 보면은 눌림목, 돌파매매, 깃발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그리고 세력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차트를 넘겨보면서 얘는 세력이 매집하는 것 같아 하면 그런 쪽에 그냥 다 관심 종목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얘들이 어떻게 반응이 있었는지 그걸 다시 보는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지지저항하고 박스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보조지표들 솔직하게 필요 없더라고요. 보조지표 크게 많이 필요는 없고 지지저항 박스권 그리고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인가, 지금이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 이런 것들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분할 매매만 하시면 안정적인 매매가 된다라는 거를 이때 좀 깨달았어요. 손해를 좀 보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기술적 분석 익히기. 요거는 나중에 컨텐츠로도 만들 예정인데 제가 이제 캔들의 기본 구성부터 해서 이평선의 이해 같은 거 영상 많잖아요. 저도 그거를 좀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를 들어 기술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는 익히자. 왜 그러냐면 지지저항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 있을 때 추세가 전환되는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반등을 주거나 그 전에 나오는 신호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100%는 아니겠지만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해놓을수록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도 할 예정이고요. 제가 계속 한 박자 빠르게 얘기하네요. 예. 그리고 그 세웠는 원칙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매매 원칙을 제가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 주만 사가지고 예를 들어 자 황금선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 나온 급상승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 눌림이 나오면서 21선을 타고 있는 종목들 첫 번째 상승 후 눌렸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을 다 한 주씩 사볼 거예요. 그냥 한 주씩 살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애들을. 그리고 일주일하고 2주일 정도 있다가 그 종목들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증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양한 기법으로 증명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독한 유튜브를 진짜 무한 시청했어요. 제가 시청했는 채널들은 유료 리딩 이런 채널은 아니고요. 그런 채널은 내가 필요할 때 현재 테마만 파악할 때 봤고요. 정말 정보 공유만 한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채널 추천했던 쉬운 주식 TV 있잖아요. 그쪽에 보시면은 그분들이 정말 그냥 구독자를 배려하면서 구독자를 위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영상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거기서 얻는 정보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이때까지 해왔고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그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 요 얘기죠. 계속 들린 것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나름 해석 후 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간단한 주식에 대한 철학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주식은 시나리오랑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약간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얻는 정보로 다양한 경우의 수의 시나리오를 계속 써봐야 돼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게 원래는 그냥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말로 풀락하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쉽게 말해서 지지저항하고 손절가 그리고 익절가 어디가 박스권의 상단인가 어디서 익절을 하고 어디서 횡보를 했을 때 다시 진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대응할 때 한 방 이게 경우에 따라 한 방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분할 매매를 하는 게 이래나 저래나 되게 안정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매를 무조건 하시는 거를 생각하고요. 올바른 정보를 많이 모아서 좋은 시나리오를 잘 쓰는 게 그 좋은 시나리오 잘 쓴다는 게 상황별 대응하는 것. 자, 대응하는 방법을 잘 쓰는 게 성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욕심. 더 가지고 있을 걸.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 더 좋았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똑같이 박스권 상단 와서 그 원칙대로라면 이제 그 익절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제 그 순간만큼 이제 투기로 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패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그 이유를 긍정적인 내가 주식을 사고 얘가 올라갈 거야라고 이제 베팅을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모든 이유들을 얘는 올라갈 거라는 이제 이유로 다 맞춰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끊임없이 저는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다 아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근데 다 아는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종목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원칙하고 철학을 꼭 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1번째 구독자네요. 1000명이 됐는데 이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제 1호 구독자랑 이 11번째 구독자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1호 구독자는 알람이 와가지고 첫 구독자를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모주에 대해서 앞으로 더 부탁드리겠다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영상 제작할 힘이 나죠. 제가 이제 아는 것은 없고 영상도 잘 못 만들지만 그래도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신 분 같아서 이 댓글도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제가 SK바이오팜 이분이 저랑 똑같이 매도하셨어요. 저도 이분 매도했을 때 아이디도 같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이게 좀 문제가 될까봐 아이디는 다 뺐습니다. 제가 매도했을 때 했던데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때 매도를 하려고 했는 건지 제 영상을 보고 매도 타점을 잡고 매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SK바이오팜 현재 기준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따지자면 한 27% 정도 제가 매도했는 거에서 더 올라갔다가 그날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매도를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매도를 잘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A프로라는 공모주 지금 청약 오늘 내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되고요. 이분은 오늘 댓글 올려주신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6학년 일반 시골 아짐입니다. 시골 아줌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연세 차이가 얼마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더 있으신데 경제적 퇴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세계적인 악재로 인해서 나름 나락으로 떨어진 가치주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시골에서 20년도 넘은 노트북으로 연결하니까 모니터 한 대에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유튜브를 평생 안 보다가 지금 보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감사히 경청하겠다라고. 이 댓글은 진짜 보고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었어요. 나름 최근에 좀 슬럼프가 있어가지고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슬럼프고 뭐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고요. 제가 조만간에 컴퓨터를 한 대 바꾸면 컴퓨터가 한 대가 남아요. 남는데 만약에 이분하고 제가 뭔가 개인적인 연락처가 공유가 된다면 노트북이 20년 됐다 하잖아요. 그럼 정말 못 쓰거든요. 인터넷도 느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인터넷뿐이 아니라 이거 노트북 때문에 렉이 되게 심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분하고 연락이 되면은 컴퓨터 바꾸고 그 남는 것도 사양이 꽤 좋습니다. i5 7세대에 1060 그래픽카드도 제가 원래 게임 방송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 컴퓨터 장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있는데, 아 진짜 이분하고 연락되면 제가 컴퓨터 바꾸고 그 컴퓨터는 제가 이분한테 기증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마 그러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 요거네요. 가르침의 댓글. 이런 댓글 굉장히 환영합니다. 뭐 삼지전자도 후공정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매출 비중 1.8%여서 제가 얼마 전에 뭐였죠? A 프로 했는데 제가 그냥 2차전지 장비 업체인 PNT랑 이런 종목하고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P&E 솔루션하고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리고 뭐, ESS 이런 분야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 댓글에 같은 장비 업체고,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같이 갈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댓글 달았더니, 그 밑에 또 다른 분이 2차전지 후공정 분야에서 보면 P&E 솔루션하고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의견들은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아 위씨 내가 영상 이래 만들었는데 태클 걸어? 하면서 제가 막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참 좋아요. 근데 제가 댓글을 삭제를 이때까지 한 4-5번 세 번 정도 했는 것 같네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시간 아는 것도 없네.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욕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비시옷, 비읍시옷,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남들이 봐도 기분 나쁘고 저도 그냥 의미 없는 욕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했고요. 그리고 약간 비아냥되는 지적질, 이런 것들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따봉 하트는 안 누르고 답변은 달아줍니다. 그래도. 근데 이분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박남 박약사님 영상을 유튜브를 추천하고, 저도 처음에 공부를 그분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안타까움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영상을 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들 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그로 실패 창원개미TV님도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도움을 줬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하시는 거 문제 전혀 없거든요. 저격을 하랍니다. 그리고 동강하고 김정환 슈퍼개미도 하래요. 근데 저희 이 두 분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분이라 하는데 대박남 박약사님 영상을 저격을 했던 건 저격을 했다라고 표현도 아닙니다. 저격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영상을 안타까운 마음에 올렸는데 좀 많이들 이제 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좀 이분은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억울적인 마음은 없었고요. 정치 테마주는 잘 모르시네. 예, 모르시네요. 아니면 정치 테마주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면 기분 좋잖아요. 정태는 잘 모르시네. 뭐 일단 따봉하고 하트는 안 드렸는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오해하고 계신 게 또 있죠. 저는 정태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주식을 잘 모릅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정태도 모르는 거지 정태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도 좀 많다고. 이분은 제 유튜브 1호 구독자십니다. 근데 제가 월덱스, GH신소재, 캐스텍 코리아, 그리고 하나가 프로텍, 요렇게 4개를 단일 종목으로 영상을 딱 만든 게 4개가 있어요. 정말 운 좋게 월덱스는 제가 얘기한 날, 영상 올린 그 다음 날부터 상승 나오더니 제가 얘기했는 가격까지 정확하게 올라가서 안착을 했고요. 잠깐 떨어지더니 최근에 또 급상승 나오면서 제가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적정 가격의 상단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이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프로텍하고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제 분석대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프로텍은 그 3월 달에 실적 발표, 4월 초죠 정확하게는 실적 발표 때 워낙 안 좋게 나와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가지고 갈 겁니다. 얘는 다시 반등 나올 종목입니다라고 저는 종목이라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반등이 나오고 급상승까지 나왔죠.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가 됐는 게 GH신소재예요. 월덱스 제 얘기 듣고 40% 수익을 내셨고요. GH신소재를 3,785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중을 낮춰서 이때부터 저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분할 매매로 평단가를 낮추면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젠가? 아랜가? 급반등 나왔죠? 예, 급상승이 나왔는데 이분이 구독을 취소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GH신소재 어떻게 보시나요? 3,700원 오면 매도해야 되나요? 3,600원 오면 매도해야 되나요? 답변은 나름 정성껏 드렸는데 제가 이분이 비중을 어떻게 들고 갔고 그걸 모르니까 손절하라고 할지 물타기를 하라고 해야 될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비중을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평단가 낮추면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그런 답변을 드렸거든요. 근데 원하는 답을 못 들으셔서 답답했는지 언제부턴가 댓글이 계속 안 올라오시는 게 아마 탈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SK바이오팜 분석할 때 전문성이 없으시네요. 시총이 3억에서 5억이라니. 제가 3조에서 원래 3조 8천억에서 5조인데 그냥 8천억 떼고 3조에서 5조라고 해야 되는데 말 실수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요것도 이분이 적으신 겁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처 3조 8천억에서 5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3조에서 5조를 얘기한다는 게 3억에서 5억이라고 얘기했다. 전문성이 없는 거는 사실이 맞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댓글 달아드렸더니 그래도 뭐 때묻지 않은 유튜버를 보는 것 같다 하면서 좋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도 좀 주셨고요. 이런 거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영상은 A 프로 올렸을 때 누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지 마라. 공모주식은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 감정으로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개인 감정으로 한 적 없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로 이제 또 다른 분이 저는 엄청나게 도움 받았다고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신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밑에 또 댓글 달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댓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기에 댓글이 떠요. 최근에 붙은 댓글이.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바로바로 하트 따봉 날려드리고 답변을 달아드리거든요. 이거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댓글에 그 밑에 이제 댓글에 댓글이죠. 그러니까 대댓글을 단다고 얘기하는데 댓글에다가 다시 밑에 다는 댓글은 이 알람에서 뜨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전에는 구독자 얼마 안 되고 사람이 적을 때는 그걸 다 스크롤로 내리면서 다 답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조금 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는 바라시고요.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계시다면 그냥 댓글을 어느 영상에다가 어디라도 좋으니까 영상에다가 그냥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듯이 요건 그냥 삭제할 예정이고요.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울 필요도 없고 뭐 좀 비아냥되더라도 지적은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트 따봉 빼고 수용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얘를 빼고 그냥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고요. 가르침하고 칭찬은 환영합니다. 자, 요거는 영상이 좀 길어지긴 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개인적인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은 좀 안 받고 얘기할게요. 최근에 좀 슬럼프가 왔는 게 사실은 좀 전문성 때문에 그리고 박 약사님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 때문에 고민들이 좀 많아요. 저도 관심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종목 추천이 아니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종목 추천과 관심 종목을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보는 분들 기준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내로남불이라고 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응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그 종목들이 반응이 없이 흘러내리기만 했는데 그 종목들이 최근에 다 반등이 나왔어요. 한 2개 빼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제가 익절을 다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한 일주일 넘게 한 10일 정도 관련된 영상을 일부러 안 찍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얘기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 관심 종목,
쉽게 말해서 종목 추천은 이 종목 지금 매매하시면 올라갑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관심 종목은 그 쉬운 주식 TV 보시면 계속 강조하거든요. 관심 종목일 뿐입니다. 현재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지켜볼 겁니다라는 게 관심 종목인데 이 종목 사세요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같이 관심을 보고 보시는 건 좋지만 이 사람이 언급했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분석을 한 번 정도는 같이 해보시고 그게 납득이 갈 때 사시고요. 매매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때도 본인만의 손절과 익절 구간은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 약사님이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게 처음에는 관심 종목 차트를 이야기하면서 얘가 이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컨텐츠였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종목을 이야기를 해버리죠. 장중에. 그래서 그 대박이님들, 그 박약사님 채널의 구독자들을 대박이님들이라 하는데 고점에서 물렸는 대박이님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그냥 찍었을 뿐이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할 생각이고요. 이것도 종목 추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답변을 그냥 앞으로 안 달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냥 과하다 싶으면 그냥 그 댓글 삭제를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또 영상을 어제도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11시였거든요. 11시 좀 덜 돼서 집에 왔는데 자료 모으는데 보통 한 2시간씩 걸려요. 2~3시간 모으고 정리하는데. 그리고 원하는 자료를 못 찾기도 했었고 그냥 너무 피곤해가 그냥 자버렸습니다. 어제는. 체력이 최근에 조금 붙이는 게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봐주시니까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할 뿐인데 제 거를 정답으로 생각하고 위에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따라 사셔서 큰 피해를 입을까봐 좀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생각들은 다 이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갈 길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향후 컨텐츠는 매매일지하고 공부한 내용, 알게 된 내용을 뇌피셜이긴 하지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공유 계속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에 얘기했던 보유 종목, 관심 종목, 정보 공유할 예정이고 시장 및 그 단일 종목 분석, GH 신소재나 프로테, 캐스텍코리아, 월덱스 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해드릴 예정이고 신규 상장 종목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일단 SK바이오팜에서 너무 좋은 기억이 생겼고 지금 유동 자산이 많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나중에 기관이나 세력들이 다른 방법으로 개미들을 털어먹을 방법을 아마 찾아내겠죠. 그래서 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계속 영상을 만들고 어떻게 대응할지 제 뇌피셜들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캔들의 기본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적 분석 보조지표 등 이런 것들을 공부를 최대한 하고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은 예정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기술적 분석하고 보조지표가 많아지는 거는 비추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저것 계속 뭐 지지저항선 끄어가면서 해봤는데 너무 많아지면은 오히려 기준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뭐가 정답인지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보조지표를 뭐 소수 한두 개 정도 딱 쓰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쓰시는 거는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추천 계속 할 예정이고요. 이건 어그로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 될 것 같은 어그로 끌 거면 그냥 구독자 많은 채널 추천해 드리면 돼요. 그거 가가지고 까면 되고. 아까 전에 댓글에서 저격 실패하셨네요. 이 채널 또 가세요라고 했던 분이 지금 저도 찾아봤는데 그 구독자 많은 채널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본인이 좀 관심 받으려고 디스 좀 까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땡땡파파님이라고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구독자 1000명 된 것만 해도 저한테 지금 되게 큰 부담이에요, 솔직하게. 이 1000명 중에 절반만 전문가라도 500명이 전문가잖아요. 근데 제가 뭐 쉽게 말해 멍소리 하는 거 다 볼 텐데 거기에 대한 은근히 압박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저는 제 갈 길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뭐 싫지는 않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디스하시는 분들도 더 생길 거니까 뭐 암튼 하지만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응원만 해주십시오. 화이팅. 자, 그리고 공부한 거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방송도 할 예정인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 방송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제 생각을 좀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은 이제 구독자만 볼 수 있게끔 처음에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약간 전문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전체 방송을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컨텐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이제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료를 찾는지 그냥 그거를 화면에 띄워드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채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생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뭐 주식 유튜브에는 좀 안 어울리지만 뭐 브이로그 같은 그런 것들도 너무 주식만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좀 주말엔 여유도 가지고 놀러도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제가 대구 살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데 맛집 가면은 영상으로는 못 찍더라도 그 메뉴하고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영상으로 이제 사진 영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올려서 맛집도 좀 추천해주고 그런 거 있으면 뭐 자주는 안 하겠지만 할 예정이고요. 카페나 뭐 텔레그램, 카카오 오픈방 같은 것들 만들어 가지고 종목 추천 아닙니다. 시장 중에 제가 뭔가를 언급할 일은 없을 거고요. 뭐 어떤 기사가 떴다 이런 거는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소통하는 그 방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른 컨텐츠들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말 구독자 1000명, 상상치도 못한 구독자 수까지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큰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는 안 갈 수 있게, 혹여라도 제 채널을 보고 내동매매나 잘못된 쪽으로 리딩방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올 수 있다라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제 채널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심 잃지 않고 피해는 안 가는, 피해는 주지 않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끝까지, 지금 저 너무 긴데 영상이 끝까지 보신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